하는데요. 일단 아, 나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오늘 RJ 아카데미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매년 그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저희가 올해 호주를 시작으로 또 해외 연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9박 10일 동안 호주의 이제 회복 적정이와 관련된 기관이나 또 중요한 활동가나 또 저희가 방문하면 좋을 만한 그런 지역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고회, 그 호주 해외 연수에 대한 보고 겸 내년에도 저희가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싱가포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내년 해외 연수에 대한 소개, 예, 잠깐 갖는 그런 시간들로 오늘 꾸려가고자 합니다. 네, 바로 저희 이재영 원장님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통화 중이셔서, 네. 음. 손 대표님, 간단히 그 일정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자세한 건 원장님이 네. 말씀을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받아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어떤 지금 되게 중요한 전화가 계속 못 끊게 돼가지고. 소리 들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피해자, 가해자 이런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좀 늦었습니다. 그, 제가 앞에 뭔 얘기인지 듣지를 못했는데, 그냥 그, 원장님 바로 그냥 호주 해외 연수에 대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냥 우리 순서대로 진행을 해요, 그럼? 네네. 네. 네,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해외 연수를 왜 하게 됐는지 하고 지금까지 어떤 해외 연수를 해왔는지를 먼저 개괄적 소개를 드리고 그 후에 우리 손장훈 대표께서 이번에 다녀온 호주에 대한 설명, 이해 이런 걸 좀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될 싱가포르 그 과정도 좀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 잠깐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가 두 기관을 운영하잖아요. 코피라고 하는 교육을 맡고 있는 회복특정의 교육원, 전에 한국평화교훈련원이라는데 저희가 회복특정의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단 이름을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바꾸기 시작했고 또 저희 교육받은 분들이 또 멤버가 되셔갖고 이렇게 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다가 요거를 좀 맡을 그 회사가 이걸 맡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피스빌딩 사람들이 작년부터 요거를 이제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용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고 저희가 해외 연수를 시작하게 된 거는 여기 지금 표에 제가 보여드리는데, 그, 저희가 국제 프로그램을 사실 시작 때부터 꽤 많이 해왔었어요. 이런저런 형태로. 이제, 일단 평화, 뭐, 캠프라는 것도 있었고,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 그 다음에 동부가 평화교육 훈련원이라고 하는 날피를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이 국제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연유 때문에 저희가 조류가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 제가 또 이제 공부한 것이 미국의 그 회복죽정이 쪽이다 보니까 그거 연관돼서도 많이 돼서 저희가 이제, 어,
어떤 기관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오는 게 우리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4년에 캐나다 서부, 그러니까 밴쿠버가 있는 이쪽으로 저희가 우선은 이제 먼저 다녀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무슨 모집해서 간다기보다 요거와 관련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왜 캐나다 그쪽을 갔냐면 저희가 나중에 가긴 하는데 캐나다 동부에서 원래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엘마이라 사건이라고 많이 아시죠? 그러긴 한데 저희가 당시에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 그 기관이 옛날에 동부 그 기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 밴쿠버 쪽에 미국 국경하고 가까운 캐나다 서부 쪽에서 이걸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방문을 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정하고 가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이제 돌아봤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이 캐나다 서부에 갔을 때는 이제 밴쿠버도 좀 가봤지만 이제 랭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커뮤니티 저스티스 이니시티브 BC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저희가 방문을 해봤고 거기에 가서 그 진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사진을 찾다가 솔직히 옛날에 거라 못 찾았는데 이제 되게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그쪽에 갔을 때 거기에 그 범죄 피해자랄까요? 그 부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그 사건은 그 댄이라고 하는 저희는 그 아버님을 이제 만났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가해자고 딸이 피해자가 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살인자가 된 거고 딸이 이제 생명 잃은 거. 그러니까 친족 살해 사건이 된 건데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참 묻기가 어렵더라고요. 당사자한테. 근데 아버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 음. 근데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그 사건 생기고 재판 과정을 겪고 막 하면서 정신없이 한 2년이 지나갔는데 부인하고 둘이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저히 이제 뭐 삶의 동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쭉 지내다가 이 회복축정이 단체와 또 연결이 되면서 자기들이 계속 자기들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고 근데 자기들은 정말 이 속상하고 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얘기를 그냥 한 것뿐인데 그게 또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의미를 주기도 하는구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자기들이 좀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회복적 정의와 연관된 수업이나 어떤 나눔이나 뭐 강연 같은 걸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고 자기들이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자기 아들이 무슨 뭐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큰 분노와 뭐 아픔이 있었겠죠. 그것이 결국은 가족을 그렇게 살해하는 일까지 갔으니 자기들은 청소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분노나 상처나 뭐가 생겼을 때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건강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전달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스토리가 너무 어찌 보면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건을 듣긴 하지만 그 유가족이나 어떤 직접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폭력 예방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그 자기 아들 또래의 청소년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또래, 그런 사람들, 그런 학생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자기들이 이 비극을 겪은 이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론으로만 생각했던 피해자가 회복됐으면 좋겠다와 회복을 넘어서 그러니까 서바이버로 생존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영역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사실은 처음 만나 직접 듣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우리 단체도 뭐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우리 기관 통해서도 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좀 열망을 갖게 했던 그런 때고 같이 참석했던 분들도 되게 그런 면에서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했던 그런 연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6년부터 이제 다시 노력을 해서 이제 미국의 오하이오주로 가게 됐는데 여기를 가게 된 이유는 제니퍼 바튼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쪽에 열심히 하고 있는 교수를 저희가 GPEC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클리브랜드가 주도거든요, 오하이오에. 거기에서 또 교사들과 또 합업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그럼 거기를 우리가 방문할 테니까 호스팅을 해달라 그랬고 거기서 기꺼이 이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출발할 때의 모습인데 이렇게 같이 출발을 해서 또 거기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특히 요때 되게 이제 중요하게 좀 배운 점은 그 교사들이 물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되게 중요한 자원들이 모이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졌고 그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자원들이 이제 공유되는 건데 그게 그 제가 강의 때 가끔 그거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어, CR Education, Conflict Resolution의 약자예요. 갈등 해결 교육. 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채팅방에 올려놨는데 creducation.net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안 바뀌었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그런 되게 좋은 자원들을 이렇게 교사와 또 학부모와 나중에 지역사회가 같이 자료를 모으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본 것도 굉장히 이제 좀 저희한테는 이렇게 그냥 어떤 기관 하나 뭐 학교 하나 뭐 사법 어디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이제 좋은 또 자료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둘러만 본 게 아니라 그런 자원이 모여지는 그 기능이 필요하다. 저희도 이제 협회 홈페이지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RJ 저널을 지금 연구소에서 이영 소장님이 그 분기별로 내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그런 이제 경험들을 보면서 이거를 어렵더라도 좀 자료화를 잘 시키는 게 필요하구나.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좀 그런 걸 많이 배웠던 연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동부로 갔는데 이제 여기를 간 이유는 이제 제가 졸업했던 그 이스턴 메노나 유니버시티 하워드 제어 교수님을 좀 뵙고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처가가 있는 그 아미시 마을 미국의 청학동이라고 불리는 거기도 좀 같이 가고 하면 좋겠다 해서 미국 동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의 가운데 계신 이제 이 분이 하워드 제어이신데 이제 그때 강연도 좀 듣고 뭐 이런저런 세미나식으로 좀 듣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아밋이 이렇게 옛날식으로 중세 비스무리하게 옷 입고 있는 그 뭐 중세 아니라 뭐예요 그 청교도식으로 살고 있는 마차도 타고 다니는 이런 분들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거기서 이런 걸 또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좀 볼 수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그때 되게 좋아했던 거는 참가자들이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또 호스팅을 해주다 보니까 뭐 친구, 뭐 친척 다 동원해가지고 홈스테이를 해줬어요. 한 이틀 정도를. 그래서 그런 집집에 가서 뭐 그분들 사는 방식대로 좀 보기도 하고 뭐 여기서 나중에 돌아와서도 꽤 오랫동안 연락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처가 쪽 방문하면 그런 안부를 묻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또 그 미국에서도 사실 찾아가야 되는 곳이긴 한데 그런 곳을 봤던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그때도 이제 저희가 피해 유가족을 만난 경우였는데 그 니클 마인즈 총기 사고 제 책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미국의 총기 사고가 많이 가끔씩 있는데 학교에 여기는 아미시 학교에 그 들어가서 그 학생들 죽이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피해를 입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하고 그다음에 당시 총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교사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미쉬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당사자들을 이제 저희 장인어른 이런 분들이 소개를 좀 섭외를 해가지고 그때 같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정말 큰가 이런 거를 직접 좀 들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갔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분들 만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늘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왼수가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식을 죽인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정말 너무 속이 좁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큰 사람들을 만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또 한 1년쯤 지나니까 또 막 이를 갈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자기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지. 뭐 남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덜 힘들어지고 이런 거지는 아니다. 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또 직접 만난다는 게 주는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또 저희한테 좀 특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캐나다의 엘마이라로 어, 또 갔습니다. 그때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 마크 얀츠 씨 맨 처음 이 회복적 그 정의 프로그램 실천을 하셨던 분이고 그때 가해자로 어, 했던 루스 켈리 그 난리 쳤던 그 학생 이런 분들 같이 또 프로그램을 해주셨고 그때도 홈스테이를 좀 했는데 예, 이 마크 얀츠 씨도 호스팅을 해줘가지고 그분 집에 묵은 또 우리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또 뭐 그런 경험들이 되게 의미 있게 있었고 여기 이제 겨울이 1월이 겨울이다 보니까 캐나다는 이제 안 좋은 게 날씨였는데 그래도 뭐 캐나다 쪽에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데도 가고 또 한국에 당시에 또 이렇게 와서 일을 하셨던 분들 뭐 선교사와 이런 걸로 그런 분들이 또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의미 있게 같이 진행됐고 또 호스팅을 잘 해주신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영국을 이제 가는데 요때가 제일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몇 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영국 회복적정의 협의회에서 영국이 좋은 건 아까 그 다녀온 데가 다 미국, 캐나다 이런 데다 보니까 워낙 나라가 커서 한 지역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한 주 정도. 근데 영국은 이제 나라가 사이즈가 우리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거의 비슷한 기간인데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6개 도시를 다녔고 주제 자체가 회복적 도시를 주제로 갔기 때문에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시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뭐 학교와 연관된 사람들도 만나고 사법 좀 만나고 이러면서 어 뭐 이동은 좀 많았지만 한 2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국에서는 약간 이제 미니 세미나 같은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이런 소개도 받지만 좀 자기들이 하는 프로그램 같은 방식으로 소개도 하고 그래서 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그 어,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브렌더 모리슨이 아니라 뭐야 책에 엘린다 홉킨스. 벨린다 호킨스 박사. 이분이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줘서 이분이 그 교사 출신이면서 또 회복적 정의 활동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같이 얘기를 듣고 워크숍을 같이 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또 배운 점도 많았던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어, 영국은 진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둘러보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건 뭐냐면 기억이 막 섞여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나 이런 것도 좀 있지만 그래도 이게 희망을 본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정말 애들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하는 자체. 그게 주는 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당시에 굉장히 이제 좋았고, 뭐 그때 또 참석자 중에도 뭐 다양한 분들이 갔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눴고, 그 갔더니 부시밀이라고 그 북아일랜드의 그 뭐죠? 위스키? 그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값이 되게 싸고 그거 가봤더니 그래서 하여튼 낮에는 이렇게 배우러 다니고 밤에는 그 위스키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주 피곤한 그 일정이긴 했습니다. 근데 또 뭐 다 디브리핑을 밤에 하니까 갔다 온 데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참가자가 다 하진 않죠. 이건 선택이니까. 근데 참가자들끼리 또 친해지고 나누면서 같이 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래서 갔다 와서도 당연히 그 같은 기수로 갔다 오시다 보니까 많이 좀 친해지시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20년하고 25년, 5년이 점프가 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그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2020년 영국을 2월 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날이 영국이 그 EU에서 탈퇴하는 공식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브렉시트가 그거잖아요. 브리티시 엑시트의 준말인데 저희는 그거 발표되는 날, 시작되는 날 영국을 떠났죠. 우리 엑시트를 했죠, 정확하게. 그리고 코로나가 바로 터졌어요. 그때도 약간 뭐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몇 년간 이제 해외 연수는 뭐 생각을 못 했고, 그러다가 저희가 25년에 이제 한 4, 5년 만에 호주의 회복적정인 협회, 호주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멜버른으로 저희가 다녀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들으실 그 이야기이고요. 어, 호주는 좋았던 건 정말 우리는 늘 겨울만 다녔는데 여기는 여름이 됐다는 그래서 예, 그게 되게 제가 보기에는 좀 달랐던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뒤에 들으실 내년 1월에 저희 가기 위해서 지금 모집 중인 싱가포르 해외 연수. 이 사연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미국 서부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조지아에서 한국 사람들 쫓겨나고 막 난리 났죠. 그리고 나서 뭐 굉장히 이게 어려워진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도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그래서 미국은 어렵겠다. 그리고 그걸 취소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고민을 했는데 싱가포르이 아시아에 또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도시 국가잖아요. 사실 제가 내일 싱가포르로 그 어떤 컨퍼런스 참여차 가는데 그 컨퍼런스 주제도 회복적 도시가 아니라 회복적 네이션이에요. 나라, 리스토러티브 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어, 저도 며칠 갔다 오는데 뭐 답사가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우리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또 되게 열심히 싱가포르 안에서 한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또 보고 어찌 보면 한국하고 되게 비슷하게 또 볼 수 있는 면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시아는 처음인데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다녀오기도 했고 이번 주에 또 다녀오긴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좀 공유도 받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세한 건 뒷부분에 일정 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그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저희가 무슨 여행사도 아닌데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도전도 되고 도움도 되는 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같이 다니면서 또 우리가 뭐 한국에 늘 있지만 맨날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회 통해서 서로 뭐 이야기도 좀 나누고 배우고 또 생각들도 나누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갔다 와서 뭐 저는 특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야기를 해줄 때거나 뭐 자료를 찾거나 이럴 때도 많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함께 같이 배우고 또 여행의 즐거움을 늘 주니까 그런 것들로 같이 하는 여행이고 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정도로 좀 이게 역사가 이시 진행해 왔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개발적으로 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본론인 호주는 그럼 어땠었나 하는 거를 우리 피스빌딩 사람들의 대표, 줄여서 피사라고 불러달라더라고. 우리 피사의 대표 손장훈 선생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손장훈이라고 합니다. 예, 줌이지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좀 잘 들리시나요? 아니면 좀 조정해야 될까요? 예, 잘 들린다고 하기 때문에 어, 회복적 정의 해외 연수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주의 회복적 정의를 만나다 이렇게 보기 전에 어, 먼저 피스빌딩 사람들 소개를 드리자면, 뭐, 잠깐 소개도 있었지만, 피스빌딩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피스빌딩 투어로 시작을 했고, 작년 3월에 시작을 했고요. 이게 처음에는 종합여행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회복적 정의를 삶의 방식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기획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정의 투어, 출판, 앞으로는 영상, 행사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더 평화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그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 앞서 소개드린 바대로 평화교육훈련원과 한국회복조정협회에서 그 소속된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외연수 개요 및 일정을 보기에 앞서서 간단한 그 호주 회복정의 해외연수 동영상을 조금 짧게 준비했는데요. 여기 10일의 일정을 2분 20초로 압축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압축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압축을 했는데 제대로 압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지나가는 장면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영상 지금 바로 가능할까요? 네. 좋아해 우리 같이 놀자 전쟁 없는 세상에서
네, 2분 20초 영상을 보셨는데 어, 네, 프로젝트 좀 띄워주십시오. 그 장면을 짧게 지나갔지만 제 기억 속에 또 참석자들의 기억 속에는 어, 세월이 계속 지나더라도 기억에 막 선명히 남아있을 그 장면, 순간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개요를 설명 한 번 더 드리면 1974년부터 캐나다에 시작된 해복조 정의 실천이 많은 나라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유엔과 같은 국제지구에서도 해복조 정의 실천에 대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지역마다 해복조 정의 적용 및 발전 양상이 특징이 좀 다른데 어, 회복 정의가 사법 영역에 제도적으로 잘 정비된 곳도 있고 혹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직장 내 어떤 따돌림이나 직장 내 어떤 왕따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과 이웃 간의 분쟁 이런 부분을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데 적용되는 어떤 국가나 지역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국가 폭력이나 인종 간의 갈등 문제에도 적용하는 나라들이 있고 또한 해북적 도시 만들기와 같은 도시 정책에 그리고 행정에 적용하는 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974년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이죠? 50년, 예, 50년이 살짝 지나가고 있는데 50년 만에 이런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다음 장 보시면 이번에 회복적 정의 해외 연수는 2025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 총 15명의 인원이 연수를 진행했고요. 특히 호주의 회복적 정의 운동은 호주 회복적 정의 협회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발전해 왔고 형사사법 그리고 어,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간의 관계 회복과 치유를 중심으로 대안적 접근 방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특히 이번에는 잘 보이네. 그 빅토리아 주의 회복주 정의 운동이 가장 발전되어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청소년 사법 분야가 발전되어 있는 빅토리아 주입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법제화된 소년 사건 협의회는 종교기관들이 시작한 사회복지 기관들을 중심으로 교정 및 선도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 왔고 현재는 성인 범죄 경우에도 회복주 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은 이제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냥 다음 넘어가죠. 예. 해외 연수 일정은 보시면 10일간 진행됐는데 한 10시간 정도 되는 비행 시간이기 때문에 호주까지는 실질적으로는 8일 정도가 호주에서 우리가 체류하면서 연수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공휴일 때는 시드니를 주변을 관광하고 멜버른 시내도 관광했고 나머지 일자별로 우리가 섭외하고 또 교류하고 있는 회복적 정의 관련 기관들을 만나고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뭐랄까요? 대표적으로 아까 방금 소개해드린 그 회복적 정의 호주 회복적 정의 협회는 네트워크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역의 지부를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갖춘 게 아니고 호주가 워낙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네트워크 형태로 각 지역의 그런 실무자들이 연결되어 있어
이런 사업들 그 기획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호주 해병대 정의협회는 어떤 실천 기술을 개발하고 조종자들에게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이제 성공회, 세인트 스테반 성공회 교회였는데, 그 다음 보시면 어, 성공회 현재 이제 잠깐만요.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성공회가 굉장히 큰 어떤 교회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의 성공회인데, 제가 여기서 처음 좀 특이하게 느껴진 것은 이게 종교 조직이란 것이 어, 반드시 좀 폐쇄적이고 어떤 뭐 교단의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목회자가 중심으로 돼서 마이크를 잡고 뭐 설교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좀, 이게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게 여기 호주에 여기 만나 뵙게 된 성공의 활동가들은 어떤 굉장히 어떤 좀 사회 좀 친화적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사법기관이나 우리 어떤 교육기관이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 편견에는 따로따로 그 역할들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이 어떤 교육자들은 어, 이게 현실 가운데 여러 범죄라든지 여러 어떤 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어떤 어, 범죄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또 직접적으로 어,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개인적으로 좀 도움되는, 첫날부터 도움되는 연수였습니다. 다음 보시면, 예, 어, 잠깐만요. 빅토리아 학부모 단체, 빅토리아 학부모 단체가, 왜 안 보이지? 잠시만요. 잠시 올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음, 그 빅토리아주의 학부모 단체가 있어요. 학부모 단체가 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학부모 단체가 있죠. 뭐 학부모의 학교별로 있고, 그런데 어쩌면 또 지역별로 있기도 해요. 그런데 좀 차이점을 제가 발견했던 것은, 이 빅토리아 학부모 단체들은 어, 우리로 치면 우리가 정부에 민원을 내고, 그러니까 지역 정부, 지역 교육청에 민원을 내고, 야 이걸 해결해 달라, 뭐 학폭에 대해서 민원 내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내고, 혹은 그게 또 해결되면 뭐 더 해결해 달라, 다른 걸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런 정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어느 지역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호주의 어, 여기 학부모회는 이 조직이 결성되고 이어진 게 100년이 됐어요. 올해 2025년이 1925년이 시작했고 2025년에 100주년이 된, 마침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결속돼서 이분들이 활동을 해오셨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 그 당시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부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장관이나 빅토리아주의 어떤 장관이나 어떤 실무자들이 이 학부모 단체에 와서 이런 정책이 어떠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 단체에서 승인을 해야지 그 정책이 그 빅토리아주에 시행이 되는 것들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기 빅토리아주의 학부모 단체가 좀 뭔가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좀 쇼킹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기 아래쪽에 사진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어, 이 학부모 단체 대표 되시는 분이고요. 다음 보시면 예수의 사회봉사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름은 이제 제수자가 소셜 서비스에서 뭐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여기는 거의 50년간 뭐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연루된 청소년과 성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해왔고 회복적 정의와 형사 책임 연령 상향 같은 구조적 변화에도 어,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 질문이 있었는데 왜 그 예수의 사회봉사단은 이 종교적인 헌금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받는 게 없고 그런 어떤 헌금을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자원봉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여기에 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좀 들었어요. 좀 제가 가진 게 편견이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좀 생각을 여기서 좀 또 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는 길롱초등학교라고 여기도 상당히 1879년에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뭐 아주 오래된 역사와 또 전통을 가진 학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분홍색 옷을 입으신 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교장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 이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체계가 어떻게 갖춰지는 것을 듣고 좀 또 약간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충격을 계속 저는 많이 받은 연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 우리나라의 교장 선생님은 약간 행정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위치는 그 어떤 학교의 장인데, 뭔가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또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고 또 학교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제도를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진롱초등학교는 이 교장 선생님이 회복적 정의에 대한 정의로 학생들을 어떤 뭐 가르치고 어떤 회복 정의가 어떤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어, 성장할 수 있게끔 그 밑바탕이 될 수 있게끔 꾸준히 이게 이 어떤 교육관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 우리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그 인사가 일어나서 뭐각 학교에 발령을 받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교장 선생님은 그런 교감 선생님부터 우선 교감 선생님부터 자기가 이제 스카웃을 해가지고 어, 이 진롱초등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마찬가지로 각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어떤, 일종의 초빙해서 네, 여기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시더라고요. 약간 시스템적으로 좀 놀라운 어떤 장면도 보게 됐습니다. 네, 다음 보면 예, 우리나라 말로 성심여자고등학교인데 여기도 거의 165년 된 전통 있는 카톨릭 여학교였어요. 성심여고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되고 이 학교가 학교 어떤 공동체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학생과 교사, 학생 간의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나가고, 또 어, 또 청소부, 그러니까 학교 내 청소부 같은 학교 내 모든 구성원과도 거의 관계를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그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이 청소하는 사람, 그 학교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부터 교장 선생님까지 여러 다른 배경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접근을 계속해서 실천해 오고 있는 학교였어요. 예, 성취여고 다음 보시면 예, 우리가 이제 멜리 이렇게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였는데 요건 조금 읽겠습니다. 어, 지역 멜버른의 어떤 비영리 단체인데 유치원 운영과 함께 위탁 및 친족 돌봄, 가정폭력 지원, 정신건강, 청소년 사법, 약물 및 알코올 서비스, 노숙자 지원, 상담 및 긴급 구호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제가 기재를 했는데, 음, 이게 멜리가 단어가 뜻이, 아, 멜리로리스트라고, 어, 변화를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이게 사회단체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이 사회단체가 협력해서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공동체 속에서 삶을 꽃필 수 있도록 이분들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이상적인 분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됐고요. 네, 다음 보면 커버그 고등학교, 우리 기준 커버그 고등학교가 여기도 이 학교도 학교의 핵심 가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탁월성, 진실성, 호기심, 넷째 공동체입니다. 이게 이 학교를 보면서 그뭐 다문화 학생들이 좀 다문화 또 여러 다양한 학생들이 좀 많았는데 이 고등학교는 제가 그냥 그 학교의 어떤 실무자 되시는 분한테 통해서 들었는데 과거에는 이 학교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소외된 학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학폭이든 여러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교에 출석도 잘 안 하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해법정의의 있던 가치를 아까 이 방금 읽었죠? 네 가지 가치했던 담아서 계속 교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학생들이 좋아지죠. 학생들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학교가 좋은 학교구나 이렇게 좀 소문이 나면서 뭐 다른 어떤 지역이든 가까운 지역이든 이 학교로 전학을 오려고 노력을 했대요. 주변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연수받는 그 상황에서는 이 학교가 그 멜버른에서 상당히 좋은 학교로 굉장히 좋은 학교로 급 상승했다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뭐 이게 다음 볼게요. 학교 분쟁 해결 센터라고 센터라고 라고 돼 있는 센터를 방문한 건 아니고 그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그 실무를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센터를 간 건 아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 자켓을 입으신 분이 그 실무자신데 여기는 이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 분쟁 해결 센터가 그래서 이 센터는 그 학교와 가정 간의 지속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인 해결책이나 조직에 대한 공고를 교육부에서 제시할 수 있고 또 이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방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뭐 만약에 어떤 엔진이 돌아갈 때 뭐 엔진이 잘 안 돈다고 했을 때뭐 엔진을 바꾼다든지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떤 기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쭉 그냥 하다 보니까 좀 기관들은 다 어, 설명을 드렸고요. 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사진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멜버른에 계셨던 어떤 어, 한 분과 만나서 우리 로컬 여행도 했거든요. 도보로 돌아다니면서 마침 그 지역에서 어떤 차이나타운에서 축제하는 것도 같이 보고, 또 사진에는 거의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고래가 지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극에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고래가. 그 지역도 이제 보게 됐고요. 보면 다음 사진 보면, 예, 그냥 이거 그냥 로컬에서 어, 마실 것 음료도 마시고, 예, 여기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저기 어디죠? 오페라 하우스 바로 앞입니다. 예. 그 현수막 하나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방문한 지역에서 어, 한 장씩 사진을 남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인데 대부분 우리가 로컬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표현을 하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을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먹을 때 맛을 기억하는데, 근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제 기억나게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어,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 우리가 숙박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어, 바비큐를 해 먹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찍은 그냥 간단한 사진이에요. 그냥 수영장이 있고, 예, 굉장히 넓은 곳에서, 예, 숙소를 지냈고, 가장 큰 장점이 어, 아침에는 못하고 이제 저녁에, 예, 함께 참석한 분들께 모여서 서클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 나올 때까지 서클을 진행했습니다. 이 바비큐 장면이고, 여기 호주는 역시 이제 이게 소고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저렴했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굉장히 맛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비큐를 해 먹고요. 여기 하나에 한 명씩 먹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장면이고, 예, 여기 여기가 아마 12사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도, 예, 물론 열심히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 유명한 관광지에서 또 관광도 했습니다. 이거 승표인데, 승표라고 웃는 표정이 있어서 사진 한 장, 예, 담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질렁 초등학교 갔을 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고 우리가 연수를 받는 동안에 지역 신문에 코리안 티처스 런더 스웨이, 예, 뉴스가 났습니다. 예, 지역 신문, 예, 종이 신문으로 난 뉴스가 나오고, 예, 온라인에서 예, 스크랩에서 올렸습니다. 여기 지팡이가 아니죠. 목발 짚고 계신 분이 하경란 선생님인데, 마침 이때 다리를 다치셨는데 부상 투혼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 저 뒤에 보이는 크루즈 보이시죠? 저 크루즈가 어, 우리가 연수를 받으면서, 예, 탄 배는 아니고 그 아래쪽에 조금 배가 보여요. 거기서 이제 시드니 투어를 했습니다. 이게 좀 이게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다들 어,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서로 소통하려고, 모두가 다 처음 만난 분들이지만 하는 모습을 또 담았습니다. 이런 우리 환대하는 장면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환대하는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이게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첫날이고, 첫날 도착했을 사진, 여기 아래쪽 사진은, 네,
연수를 끝내고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두 표정이 밝죠? 예. 뭐 끝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쭉 한번 읽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이 보고를 할 것이다 이건 잘 모르고 매번 그 연수를 하면 그 자료집을 남겨요. 자료집을 남기는데 원고가 꼭 필요하다 해서 짧게 정리를 했는데 그냥 제가 아, 제 후기를 읽겠습니다.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날아갔다. 겨울에 떠나 여름에 도착했다. 나는 해복주 정의의 미래를 달려왔다. 덕분에 교육, 사법,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적 정의를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고민해야 할 지점은 종교와 회복적 정의, 학교에서의 회복적 생활교육, 학부모 단체, 청소년 사법체계에서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접근 방식이다. 나에게는 호주의 성공 사례와 도전 과제들이 숙제처럼 남았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스쿨 미팅으로 관계 형성이 자연스럽다. 학생들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며 상호 이해가 깊어진다. 일상적인 신뢰관계는 갈등 발생 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한다. 징계 위주의 처벌 대신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각자의 책임감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진다. 특히 이번 연수는 국제적인 회복주 정의 협력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호주 회복주 정의협회는 회복주 정의의 가치를 호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도록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회복적 정의로 연결된 학계, 연구기관, 지역사회, 학부모 단체와 같은 현장 실천가들이 협력하고 있었다. 이처럼 회복적 정의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이자 운동이다. 개인의 존중, 관계 회복, 공동체의 지유를 통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 또 다른 세상은 존재한다.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여정에는 필요한 것이 많다. 먼저 나 자신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하다. 갈등과 상처를 직면해야 한다. 대화를 진행할 용기도 내야 한다.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사회는 보다 포용적으로 변할 것이고 회복적 정의의 문화가 강물같이 흐를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회복적 정의의 미래를. 회복적 정의는 사회의 갈등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응보적 사법체계의 위협과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회복적 정의의 가치는 국가폭력에 맞서 피해자의 회복은 물론 인권, 환경, 세대, 문화, 갈등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자리에서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로 인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물꼬를 틀 것이다.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이 여정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되길 기대한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다음은 이수복 선생님께서 싱가포르 소개해 주시면 될까요? 그 저기 참가자분들 소감 나누는 시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우쌤 혹시 참가자분들 계시나요? 제가 먼저 어, 하경란 선생님하고 이제 박진 선생님 소감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하경란 선생님이 어, 마침 또 오른쪽 발 수술을 하셔가지고 아마 참석을 지금 줌으로 못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네, 그분
하기만 쌤 소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메모를 주셨는데 읽어드리고 또 나머지 또 참석하신 분들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한 분씩 이렇게 부탁드리면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란 선생님의 소감입니다. 회복적 정의 해외 연수는 다른 나라에서 실천하고 있는 회복적 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실천에 대한 확신과 뿌듯함, 자신감, 새로운 방식으로의 실천, 용기 등을 얻어 앞으로의 활동에 자극제가 되었다. 통역가가 단순한 통역가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에 대해 아는 활동가의 통역이기에 영어를 하지 못해도 의미 전달을 잘 받을 수 있었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해외 연수는 현장의 실천가를 통한 기관 추천을 통해 탐방 기관이 정해지므로 그 나라의 실천, 면모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을 탐방할 수 있었다. 해외 연수를 진행하는 여행업체 또한 회복적 정의에 동의하는 사람이 진행하기에 최대한 잘 볼 수 있고 잘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다했다. 각 기관별 보고서 담당자를 정해서 진행하기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배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가족 같은 편안한 배움의 연수가 되었다. 예, 이상으로 하경란 선생님의 소감이었습니다. 이어서 혹시 손창진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소감. 그럼 손창진 선생님 혹시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박진수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네, 네. 말씀 지금 드리면 되나요? 네, 말씀해 네. 주시면. 네. 저는, 사진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아들이랑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된 계기가 저는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게 이제 크다기보다는 아이랑 같이 관계 개선? 이런 것도 조금 컸어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좀 힘들어하는 면이 있어서 학교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서 좀 다른 관계들 혹은 다른 분위기 혹은 다른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일단 연수를 제가 신청을 하게 됐고 처음에 연수 신청할 때 제가 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과 불안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불안의 마음으로 연수를 신청했어요. 아이랑 좀 관계를 잘하고 싶은 거. 그랬는데 어, 이 연수 기간을 끝내고 나서 제가 남았던 것은 이제 물론 교육에서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고, 연수 기간 동안에 이제 그게 가장 많이 남았지만 저는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이 관계를 잘 맺는 것, 질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으로 시작한 저의 연수가 결국에는 아들과 혹은 같이 연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사랑으로 좀 사랑이 어떤 건지 좀 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어, 다른 분들이 충분히 이 연수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존중이나 관계 회복이나 치유, 공동체 회복 이런 건 충분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학부모 입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연수를 다녔고, 혹시 아이랑 함께 연수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저는 좀 꼭 가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론 해외여행을 아이랑 같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학교라는 기관을 혹은 이제 아이들의 하는 활동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잘 그 나라에서 성장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혹은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게 이런 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안전하게 다니면서 어,
제 아이한테 좀 이런 다른 세상이 있어. 혹은, 네가 힘들 때 혹은 갈등이 생길 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고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시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상 가능한 환경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좀 다른 분들과 만나면서 이제 아이한테 좀 그 관계란 거에 대해서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전달이 잘 된 것 같고 연수 마치고 나서 좀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이나 이런 게 좀 내려가고, 어, 네, 긍정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에 좀 기분 좋아하고 그런 게 굉장히 컸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갔었던 선생님들이, 아이랑 굉장히 관계를 잘 맺어주셔서,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는, 이제 호주 연수는, 물론 다른 곳을 가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만, 어, 저의 불안으로 시작한 이 연수가 사랑이라는 되게 중요한 가치로 좀 결론이 났고, 그리고 어, 교육이랑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 관계를 기반한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모든 관계에서 그 질 좋은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네. 이게 소감이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내용들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굉장히 중요한 다른 이야기들은 또 다른 분들이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께는 학생들인 아이들과 함께 꼭 이런 연수 참여해 보시기를 어, 권유드리고, 저는 또 기회가 되면 또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소감을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짧게라도 손창희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예, 좀 지금 상황은 좀 같이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수복 선생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손창희 선생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 좀 곤란하시구나. 그러면 이수복 선생님 좀 받아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잘 아, 들리시나요? 선생님, 제 목소리 좀 들리나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예. 아, 예. 제가, 사실은 지금, 가까운 지인들하고 지금 여행 중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인터넷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전달되나 싶어가지고 휴대폰으로 또 노트북으로 지금 두 개 다 열어놓고 지금 들어왔는데, 목소리가 뭐 하우징이 생기거나 뭐 좀 괜찮은가요? 네, 잘 들립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예, 그러면 잘 들린 걸로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호주 여행에서 느꼈던 것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것, 지금까지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또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교육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이것저것 배우는 모든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알아진 것 같고요. 저는 함께 호주에 이 해외 연수 여행을 하면서 뭐 제밥에 좀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뜻하지 않은 그 큰 것들을 좀 얻었다면 왜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해서 살 때 하고 사람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고 운동하는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도 적지 않게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근데 호주 여행 기간 동안에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한 주택에서 한 방에서 같이 내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경험으로 남아요. 함께 무언가를 같이 청소하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시장을 보고 또 같이 잠자면서 청소하고 또 적지 않게 불편함 가운데서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서 지냈었던 그 기간들이 참으로 소중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마인드들이 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냥 아예 생활 속에 배어 있음이 드러나는, 그래서 함께 여행하는 동안에 참으로 편안하고 참 즐겁고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참 유익하고 또 거기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부러운 부분들도 참 많았었고요.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우리 코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해외 여행에 대해서는 믿고 함께 가시면 회복적 정의 이론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서로 배우고 익힐 수 있다라는 것, 그거 느끼면서요. 이번 싱가포르 혹시 연수하는 데에도 혹시 미적거리고 있다고 그러면 강력 추천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예, 이상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박효근 선생님 들어와 계신가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도 연수 갔다 왔는데, 그, 저는 사실 좀 개인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타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도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자라면서 강해져서, 이게 남한테 피해도 안 주지만, 저도 또 애가 셋이다 보니 걔네들한테 시달려갖고 남을 돕는다는 것에 되게 좀 힘이 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관계 맺기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 관계에 대해서 좀 힘이 들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관계에 대해서 좀 힘든 면이 있어 가지고 이 여행에 참여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저는 항상 평화스러운 걸 좋아했어요. 갈등이 있으면 참거나 아니면 피해 버리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갈등이 생기면 그걸 굉장히 건강하게 풀어내는 거를 제가 이제 거기서 우리 15 명이 같이 모여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 풀어내는, 그래서 회복적 정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서 계속 경험하는 것을 계속 저녁마다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계속 있다가 사소한 거에도 좀 서운한 면이 생기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녁마다 저희가 모여 가지고 그 서클을 했었거든요. 그 서클을 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아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아 내가 오해를 했던 부분에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불이 꺼졌어. 애들이 애들이 불을 꺼 가지고 예 어두운데도 좀 분위기를 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으면 피하거나 숨기거나 하는데 거기서는 제가 서클을 하면서 "저 이런 부분이 좀 서운했었다." 이런 얘기를 선뜻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낼 수 있고 그럼 그걸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근데 내 마음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풀어내면서 한바탕 웃음으로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잠자리가 편안하게 되는 그거를 회복적 정의를 교육을 배우고 밤마다 그걸 실천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신기했던 게 저는 사람들이 이타주의처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타적인 몇몇 사람만 빼고 그분들이 제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항상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가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주시는 밥 먹고 장 봐 와 주시면 하고 청소도 알아서 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너무 편안하게 있다가 오게 되는 그런 감사함을 계속 품고 있었고, 또 이제 이재영 원장님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완전 영어 울렁증이 있어 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통역도 이제 통역을 하면 약간
딱딱한 언어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부드럽게 잘 풀어내 주셔서 쏙쏙 알아듣기도 쉬웠고, 그래서 '아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적절하게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다니니까 그 마음들이 전해져 오는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풍족하게 느껴져서 지금도 저는 호주에 있는 그 마음이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스 빌딩에서 무슨 이번에 제주도도 있었고 어디 간다 하면 1 순위로 바로 신청부터 하거든요. 돈은 그다음이다. 돈은 그냥 모으자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신청부터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사람들을 또 만나고 싶고 그분들과 저녁마다 서클을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는 그 실천을 다시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1년 내내 품고 또 이번에 싱가포르도 신청했습니다. 다 함께 같이 갑시다. 서감 발표 끝났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수복 쌤, 네,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어서 다들 좀 찌뿌둥하실 텐데 좀 기지개 한 번씩 펴시고 어, 좀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PC 빌딩 사람들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이수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PC 빌딩 사람들이 이제 주력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제7회 싱가포르 해외 연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7회 회복적 정의 해외 연수는 싱가포르로 가게 되었고요. 기간은 2026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총 7박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 연수를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협력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피스빌딩 사람들이 어떤 곳인지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저희는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결한다라는 좀 비전 아래에 일을 하고 있고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과 도서 출판 그리고 컨텐츠 제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적 정의 전문가들 그리고 실천 경험이 풍부한 실천가들과 함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5년 이번 해 동안 진행했던 주요 사업들을 설명드리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제6회 회복적 정의 해외 연수를 호주에서 진행을 했고요. 지난 6월에는 홍콩 침례대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저희 한국의 이제 평화 연수를 또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8월에는 그 남양주시청에서 진행했던 청년 해외 연수가 있었는데 저희 피스빌딩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또 인솔하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 속의 표정들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다들 굉장히 행복해하고 만족했던 연수였습니다. 네, 여기 지금 듣고 계신 회원분들도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으시고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차와 8일차는 이제 이동하는 날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2일차는 이제 회복적 정의 전문기관인 LCCS라는 곳을 방문해서 싱가포르의 회복적 정의 현황과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3일차에는 저 LCCS에서 이제 교도소 관계자들 또 학교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 회복적 정의가 적용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4일차와 5일차는 주말인데요. 이때 주말을 이용해서 싱가포르 구석구석 이제 관광하고 또 문화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6일차에는 이제 회복적 정의 실천하는 기관들, 주로 이제 아동기관, 청소년 기관들을 좀 견학하고 좀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요. 7일차에는 싱가포르 대학교를 방문해서
어떻게 사회 구조적으로 이제 해국조정회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네. 이제 저희가 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할 기관이 이제 LCCS라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이제 싱가포르의 저희 PC비든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복적정의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학교와 교도소와 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사진들이 있고요. 네, 여기를 보시면 저희 PC빌딩 스태프들이 실제로 이제 방문하여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여기 LCCS에서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고 발표를 듣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네, LCCS에서 이제 교도소 관계자들, 학교 관계자들 함께 초청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는 또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드림스라는 기숙형 청소년 기관을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곳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함께 생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함께 데리고 생활하고 교육시켜서 이 친구들이 자신의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회복적정의 가치가 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고 또 적용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뉴 라이프 스토리스라는 기관을 또한 방문합니다. 이 기관은 이제 감옥에서 수감된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을 좀 도와주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부모님 세대의 그런 수감의 경험 또 그런 좀 불행한 일들을 이제 그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라는 취지로 이제 설립된 기관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가정과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관은 싱가포르 대학교의 사회과학부입니다. 여기는 이제 회복적 정의라는 이 가치가 싱가포르의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특별히 이제 공공의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걸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학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곳을 또 방문해서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학교 사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되면 이번에 호텔을 예약을 해서 묵게 됩니다. 저희가 호텔 이제 좀 갈 수 있는 좀 쾌적하고 좀 편안한 곳들을 선정을 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정해서 이제 예약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싱가포르에 가서 관광할 명소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방문할 곳은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야경이 아름다운 관광 명소입니다. 특별히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야경이 아주 멋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호텔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배 모양이고요. 여기 올라가시면 싱가포르의 전경이 다 보이는 또 굉장히 유명한 명소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또 방문할 수 있는 곳이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자연, 식물, 그리고 또 기술이 좀 융합되어 있는 좀 생태 공원, 또 식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가면 이제 독특한 식물들도 만나볼 수 있고 또 왼쪽에다 볼 수 있다시피 아름다운 야경을 또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머라이언 파크인데요. 이 싱가포르라는 이제 국가가 이제 바다에 이렇게 물을 뿜는 사자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래서 요 사자상이 있는 요 공원, 요 일대 파크를 또 저희가 방문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포토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함께 방문해서 또 싱가포르의 또 이제 매력을 또 누려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도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대표적인 곳으로 이제 사태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도심의 한 거리인데 여기가 이제 19시가 지나면 전부 다 이렇게 야시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꼬치구이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제 꼬치구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전통적인 많은 음식들 또 문화들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관광 명소입니다. 네, 또 그리고 싱가포르는 차이나타운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차이나타운은 단순히 이제 중국 사람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중국 문화 플러스 뭐 다양한 이슬람 문화, 힌두 문화도 함께 이제 있어서 이 공간은 이제 싱가포르의 개방성, 또 포용성, 또 다양성 이런 가치들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또 저희가 이제 캄퐁 글램이라는 곳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아랍 문화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거리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아랍 건축물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다시피 독특하고 아름다운 카페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데 이제 여기도 방문해서 좀 많이 누리고 즐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리버 크루즈 여행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도심의 야경 그리고 이제 주변의 환경들을 쭉 둘러보는 굉장히 좀 하이라이트와 같은 여행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관광을 풍성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싱가포르 해외 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연수는 아시아 국가로 이제 최초로 가게 되는 해외 연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실제적이고 또 와닿는 연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복적 정의 연수에 대해서 쭉 들으셨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평화를 연결하는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진행됐던 호주 해외 연수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싱가포르 해외 연수 소개를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뭐 호주도 괜찮고 싱가포르도 괜찮고요. 선생님도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싱가포르 해외 연수 신청 마감이 언제까지죠? 네, 저희가 일단은 지난 10월 말부터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11월 안에는 이제 예약을 항공권 등등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딱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는데 네, 아마 11월 중순 안에는 네, 모집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손장훈 대표님 올해 호주 해외 연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뭐 재밌었거나 아니면 난처했거나.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저한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질문하신 거죠? 뭐 대표님도 괜찮고 다른 분도 괜찮고. 기억에 남는 것은 어, 계획대로 된 일은 우리나라에도 없지만 호주에 가서도 없다.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너무 짧, 너무 짧, 이걸 이제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마무리가 하나도 계획대로 안 모르겠는데요. 된다. 근데 계획대로 안 되지만,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어, 그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만족을 주었다. 호주 연수의 이제 요약입니다. 예. 제가 말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뭐 이견을 달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제가 이 해운수를 많이 다녀봤지만 호주가 되게 특이했던 건 제가 처음으로 호텔이 아닌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이제 다녔어요. 그래서 아까들 말씀 나누셨지만 참가자들 그 숙박을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도 있었죠, 당연히. 근데 굉장히 이제 좋은 추억이 됐고 이 싱가포르는 저희 그 팀에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묵을 만큼의 공간이 안 돼요. 이 큰 나라들은 집이 큰 게 많아서 가능한데 여기는 주로 뭐 아파트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좀 걱정은 그 지난번처럼 이렇게 숙식을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방에 들어가니까 호텔 방으로 물론 저희가 최대한 그 야시장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모여서 뭔가 이렇게 소감도 나누고 서클도 하고 이런 거를 할 곳을 계속 이제 하긴 할 텐데 호주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도시잖아요.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분명히 좀 다를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손장훈 대표님이 그 우리 참가자들한테는 거의 산소였어요, 산소. 그냥 뭐 말만 해도 다 쓰러지고 차 타고 계속 이동할 때마다 본인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참가자들은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한 투어 대표다. 예. 아무튼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 그거 귀가 얇아가지고 또 어디 갑시다 그러면 또 쭉 글로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참 옆에서 보면서 이것도 능력은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다라는 거 하나. 근데 본인은 그걸 뭐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진지하게 하는데 참 특이한 매력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원장님 함께 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예, 근데 그 손장훈 대표님의 그 진지성 그리고 진지함과 그 재미 이렇게 틱톡이 되는 그 뭐랄까요 원료가 그 원장님이신 것도 알고 계시죠?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 제가 아니고 호주는 그 운전하고 같이 우리 해주셨던 우리 호주에 있는 유일한 회원이 계시거든요, 부부. 어, 그분하고 손장훈 쌤이 완전히 그 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되게 그분도 우리 갈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사냐 그랬었어요. 그손 대표님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이한 케미가 있다. 근데 그 매번 기수마다 그런 분들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건 또 우리 회원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또 있지 않나 싶고 아무튼 저는 좀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 더맨더머 같았어요. 자, 일단 그리 다른 질문 넘어가시죠. 근데 어쨌든 손 대표님의 매력도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해외 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채팅창에 서선민 선생님께서 어린이도 요번에 데려갈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고요. 금액이 지금 싱가포르가 288만 원인가요? 참가비가? 혹시 아이들도 같은 금액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지난 호주 연수 때 그 방금 소감 발표하신 박진수 선생님 아들 이제 안승표, 네, 초등학교 3학년 맞죠? 예. 그냥 제 기억에 4학년. 4학년, 예, 4학년. 이제 넘어가는 시기니까, 네, 4학년이겠네요. 지금 2025년 4학년. 네,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10% 할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같이 이제 동행하는 조건으로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냥 초등학생만 맡기면 안 되고요. 네, 동행하시는 조건으로 10% 할인 그대로 적용되겠습니다. 네, 10% 할인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싱가포르도 이게 영어권이거든요. 이게 물론 약간 억양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요즘 어린아이들 이제 어린이들 영어 잘 외국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박진우 선생님, 다녀와서 영어 뭐 올랐다거나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승표가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관심은 가지는데 공부까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싱가포르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네, 재밌을 것 같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영어 못해도 상관이 없었던 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잘 놀다 왔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늘었다기보다는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어요. 네, 공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같이 갈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이제 사교육이 필요 없다. 여행이 사교육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직 그 효과는 없군요. 네, 괜찮습니다.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니까. 네, 아니, 그, 근데 효과가 꼭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영어는 필요를 많이 느끼면 또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언어보다는 네, 좀 다른 것들을 더 이제 긍정적인 동기부여? 이게 훨씬 더 커서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훨씬 더 영어를 빨리 배우지 않을까 싶고, 안승표는 언어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게 잘 놀다 와서 또 이번에도 함께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아이가 따라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영국 때도 한 네다섯 명, 근데 좀 큰 애들이 왔긴 했는데 며칠 되니까 그 큰 아이들이 중고생이었는데 일정 안 따라오고 자기들끼리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가겠다고 또 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도 좀 하긴 했는데 괜찮다고 핸드폰 끼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좀 새로웠어요. 한 번도 안 와본 곳을 그냥 그렇게 가보겠다 그랬을 때.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대학생 됐고,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도전도 됐고 경험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지난번에 다녀왔고, 제가 아까 말씀 내일부터 저도 이제 며칠 갔다 오는데, 거기 이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 주제가 리스토로티브 네이션이에요. 회복적 국가. 거긴 도시 국가다 보니까, 회복적 도시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발표도 하나 하고 하는데, 이제 가서 좀 그런 거 들어보면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기획은 했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저도 몇 분 더 만나보고. 근데 이제 딱 안 좋은 게, 안 좋다기보다 좀 달랐던 거는 다른 데는 이렇게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럴 수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들어보기에 그 싱가포르는 공교육에서 직접 학생들 방문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건.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볼 거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 선생님들하고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분은 이제 재소자, 자기가 죄를 짓고
감옥에 있었던 분인데 회복적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분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스텝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재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기도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는 지금 저 소망교도소도 연결돼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관심이 좀 많이 생기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보고 아무튼 좀 뭐 당연히 차이가 있죠. 나라들마다 특성이 있고 그래서 뭐 직접 방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실까요? 그 마지막, 저는 네, 특별한 행정연수. 질문보다는 아까 좀 막 그 상태가 불완전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긴 한데요. 그 그냥 관광이라거나 여행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그러면 호주 연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를 바는 없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앞에서 쭉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그 나라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짬짬이 이렇게 가는 그 여행 같은 관광소 이런 것들이 들려보는 것이 굉장히 그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기억에 남고 그냥 말 그대로 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참 가장 큰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여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누구랑 같이 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저는 호주 여행하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해서 한 그 주택에서 같이 머물면서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챙기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아마 다른 어떤 그 사람들하고 엮여져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면 조금 불편함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있었을 텐데 굉장히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웃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서로 우리 회복적 정의를 통해서 공부하고 배웠던 것만큼 갈등을 평화롭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 어떤 같이 살아봄으로 인해서 어, 더 깊이 있게 느껴지고 배우기도 했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회복적 정의를 실천해가는 생활 속에서 실천해가는 이런 것들을 또 깊이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안전하고 참 행복하고 즐거웠었던 그런 기억들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표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모르는 아저씨 이모들인데 굉장히 편안하게 좀 느끼면서 좀 행복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복적 정의협회에서 가는 이런 연수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배움도 큰 몫인데 그 배움 짬짬이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또 같이 어, 같은 걸 보면서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연속이었다. 그렇게 또 한 번 더 저는 또 소감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오해하실까 봐 가면 많이 싸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아니고 이번은 그런 걸 위해서 원천적으로 2인 1실로 쓰고 밤에 많이 모르죠. 뭐 같이 아무튼 같이 가서 움직이는 게 제일 큰 추억이긴 하니까. 그 제가 통역도 맡고는 있는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통역이라기보다 의역을 합니다. 의역을. 그래서 그분들이 할 말을 추측해가지고 제가 알아듣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어 되시는 분들이 같이 가시면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같이 해주시고 그 인원 모집수에 따라 이용 수장님이 같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는 다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우리 손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살아 계세요. 아직 살아 계신데 부모님은 이제 허리가 많이 굽으셨고 아버님은 잘 못 걸으시는데 절대 지팡이를 안 짚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존심 자존심인지 뭔지 하여튼 좀 독특한 분인데 말하려고 하시는 거는 저는 이제 부모님 제가 살아온 것도 당연히 제가 알죠. 근데 부모님 살아오신 다 알잖아요. 젊을 때 그 갯돈이라고 해야 되나? 모아가지고 어디 아산 온천인가 온천 한번 간 게 거의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돈을 잘 벌면 또 여행도 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이제 기회가 없어요. 이동 거리가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 잠깐 교훈인지 또 이 말을 하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 돈은 나중에 또 벌 수 있지만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땐 갈 수가 없단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네, 요번 해외 연수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외 연수의 특징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게 아마 그 해외 연수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말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세한 문의는 저희 피스빌딩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외 연수와 관련돼서 나눠주신 우리 원장님 피스빌딩 사람들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고는요, 그 11월 셋째 주가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회복적 정의 주간입니다. 올해는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협회가 5년 전부터 계속 이 회복적 정의 주간을 지키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그 각 영역에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고 계시는 좋은 분들을 모시고 매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기간에 일정 비워두시고 모든 과정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11월 회복적 정의 주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우리 피스빌딩 사람들 연락처 올려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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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품표 감사합니다. 인사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